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현웅입니다. 앞서 제가 오뉴스 들어보니까 네. 오늘 오뉴스 100회 맞았다고 축하 메시지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오뉴스랑 저희랑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만 씨도 오늘 100회예요. 그러면 제가 100회 기념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행? 100회 이렇게요? 네. 진짜요? 네.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즉각으로. 오. 지금 즉석에서. 알겠습니다. 100. 100회 기념. 회. 회사 주세요. 회사 진영 선배님. 네, 저는 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100회 축하드리고 월드톡톡도 앞으로 계속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순간적인 이 재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에이스답네요,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저희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월드톡톡에서 이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월드톡톡이 진행되기 몇 시간 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을 보류했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상하원 청문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진행되는 걸 좀 보니까요. 이게 해석에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리브라 발행을 책임지는 데이비드 마커스의 발언을 직역을 하면요. 규제 우려를 불식하고 합당한 승인을 받기 전에는 리브라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지 않겠다가 정확한 말이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내용을 발행을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승인을 빨리 받고 발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는 해석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보니까요. 규제 당국을 조금 안심시키고 회유하기 위해서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아마 어르고 달래서 리브라 발행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발행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될 때까지 지켜본 다음에 그렇죠. 어찌됐건 우리는 발행을 추진하겠다. 네. 발행을 안 하겠다라는 식의 보도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아마도 그것보다는 승인을 빨리 받아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제로 들어가 보죠.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도 많이 덥지만 얼마 전에 유럽 폭염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이번에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 살인적인 폭염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독일, 프랑스 기록적인 폭염이어서 38도는 기본이고 44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그런가 봐요. 미국도 현재 섭씨 기준으로 한다면 37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또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40도 이상,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50도까지도 넘어간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요, 이 태양볕에 장시간 노출돼 있던 차량에서 반죽이 구워지는 그런 영상도 떠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 한 지역 경찰서가 지난 19일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22일 월요일까지 범행을 연기해 주세요. 라고 올려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밖은 정말로 더워요. 이 폭염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진정한 악당입니다. 라고 썼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좀 참아달라. 네. 진지하게 올린 건 아니죠? 그렇죠. 진심도 섞여 있겠지만 농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올린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SNS를 하십시오라고 추천을 하면서 우리 경찰서 사람들도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스포하지 말라.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경찰들이 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SNS나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들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근함을 준다는 쪽에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가볍게 보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글이 화제가 되니까 역시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소개하면서 이번 폭염은 농담할 수준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이 폭염 피해를 겪고 있고 현재 사망자도 발생했다면서 좀 상황을 무겁게 바라봤습니다. 네. 또 다른 폭염의 영향들도 있나요? 일단 미국에 있는 공공장소 같은 경우가 노약자들을 위한 쿨링센터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의 철인 3종 경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폭염에 의해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지 페스트와 같은 야외 음악 공연 등도 역시나 취소가 됐죠. 네. 이렇게 미국의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우리나라도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종 때 이 폭염이 닥치자 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물동이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원한 물로 갈아주라라는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고요. 네.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들은 일시적으로 석방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더워요. 맞아요. 네. 오늘이 절기상 대서고요. 어제 중복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제 앞으로 계속 더워질 텐데. 그렇죠. 네. 폭염으로 또 건강 잃으시는 분들 없도록 다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해외의 한 독특한 축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진영 아나운서는 최근에 축제 어떤 거 갔다 오신 거 있으신가요? 축제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축제가 지금 진행되는 것만 보면요. 네. 한강에서 한강 몽땅 여름 축제도 열리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가 여기서 공개 방송했었죠. 그때 축제 맞이로. 네, 그랬었죠. 이현웅 아나운서는 그때 없었는데. 저는 그때 백수였죠. 놀면 거기 갈 걸 그랬어요. 놀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제가 몰랐네요. 아쉽네요.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죠. 보령 머드 축제도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기저기서 물총 축제도 열렸고요. 이런 축제들 보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위스에는요. 20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거 압니다. 어떻게 아시죠? 제가 또 이렇게 자랑을 여름 휴가를 제가 스위스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그렇네요. 드렸는데 그렇죠. 제가 이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을이 굉장히 포도밭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한창 축제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쵸. 지지난주에 다녀오셨으니까 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보지는 못하셨겠네요. 저 친구들이 다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인데 하필이면 우리가 그 전주에 왔다. 그러면서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계획하실 단계에서는 모르셨나 봐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일정을 친구들이 맞추다 다 보니.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쉽지가 그러시구나. 않았죠.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네. 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스위스의 브베이라는 마을입니다. 200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계단식 포도밭이 유명한 곳인데요. 중세시대부터 와인 산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브베이의 특산물은 와인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토마토 축제가 있고 프랑스에 가면 레몬 축제가 있듯이 이렇게 특산물을 홍보하고 기념하는 축제들은 많지만 이 페뜨떼 비뉴롱 발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페뜨떼 비뉴롱이라는 이 이름의 축제는요.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인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축제죠.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들을 때 약간 의아했던 게 축제 이게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와 축하라면 그렇죠. 매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쵸. 왜 20년에 한 번씩 할까? 왜라는 질문이었어요.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사실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요. 20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기보다는 100년에 5번 열리기로 정해놨습니다. 주최 측에서 처음 이 축제를 기획할 때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데요. 1797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올해가 12회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직전 축제가 1999년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열리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요. 지난 201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이면 매년 축제를 열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20년에 한 번이면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규모도 클 것 같은데요.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도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요. 하지만 개막식이나 폐막식 보면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이 20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크게 하겠죠. 이 축제는 지난 18일에 시작이 됐고요. 8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혹시나 스위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에 가신다면 한번 좀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개막식이 2만석 규모의 경기장에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브베이 도시의 인구가 총 18,000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전 도시에 있는 인구들이 다 모인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됐다.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천 명이 넘는 배우들이 함께 개막 공연을 펼쳤고 또 앞으로 축제 기간 내내 퍼레이드, 미니 콘서트, 다양한 액티비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용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아쉽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20년마다 열리니까요. 이제 2039년 정도 되면 이 축제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20년 뒤요. 그때 한번 다시 가보시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 뒤면 스위스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현웅 아나운서 20년 뒤에 한번 도전. 저가 20년 뒤면 쉰이 조금 넘은 나이가 될 텐데.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여유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이죠? 네, 이번에는 항공 관련 소식을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네덜란드 항공사 이야기인데요. 한 승객이 아기를 데리고 탑승을 했다가 비행 중에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승무원이 다가와서 담요를 건네면서 이 담요로 가린 채 모유 수유를 하라고 요청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승객은 아이가 무언가로 덮이는 걸 싫어한다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아이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뭐 구체적으로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는 승객도 또 승무원도 굉장히 불편한 비행이 됐겠죠. 승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담요로 덮지 않아서 누군가가 불평을 하면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청한다. 좀 덮고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는데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해당 항공사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규정 같은 것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항공사 규정이 어떤 게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이 네덜란드 항공사는 기내에서 모유 수유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기내의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경우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내에서 좀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석을 뒤로 이렇게 쫙 젖히는 거. 그렇죠. 그런 경우도 보면요. 매뉴얼상에서는 앞좌석 승객의 자유입니다. 자기 좌석이니까 뒤로 얼마나 젖히든 문제가 없지만 네. 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조치를 좀 취하게 그 불편을 해소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두 승객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는데 네. 거기서 매뉴얼이 좀 상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행 중간에 가다 보면 좀 쉬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조명도 어둡게 하고 창문도 다 닫고 맞아요. 가는데 그게 너무 어둡고 답답하다면서 창문을 또 활짝 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빛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자기는 취침을 취하는데 불편하다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것도 그 창문 옆에 있는 승객의 자유로 되어 있거든요. 강제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매뉴얼이 좀 상충하는 경우, 충돌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행기 안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규칙은 있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보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기내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유수유는 좀 달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차 같은 경우는 마주 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하지만 기내는 마주 보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보면 사실 그만인 건데 저는 왠지 아기 엄마라 그런가 왠지 모유수유를 한 아이의 엄마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서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뭐 아이 엄마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도 비슷한 입장이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도 진영 아나운서랑 비슷합니다. 델타 항공하고 또 유나이티 항공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듣고요. 모유 수유권을 본인들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가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네. 보통 이런 항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매뉴얼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하는데요. 네덜란드 항공사도 아마 이 같은 문제를 좀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좀 취하고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항공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또 한 가지 준비하셨는데 이것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는 좀 황당한 일인데요. 그냥 웃을 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비행 전에 수화물을 맡기러 왔어요. 근데 왜 그 짐을 올리고 무게를 달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기내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이 갑자기 수화물을 이동시키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이렇게 걸어서 쭉쭉쭉 가다가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직원이 이를 보고 있다가 다행히 작동은 멈춰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여성 알고 보니까 처음 비행기를 타러 온 승객이었습니다. 말한 게 참 웃긴데요.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면 비행기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줄 알았다. 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짐이랑 같이 했다고 하네요. 가는 줄 알았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공항이나 비행기 특히나 처음 하면 더 낯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재밌네요. 원래 그럴 네. 때는 그냥 남들 따라하는 게 최고입니다. 잘 모를 때는. 맞습니다. 자, 오늘 소식 모두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할 텐데요. 오늘도 뭐 노래 후보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더위를 식힐 노래, 와인 관련 노래, 또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는 기분이 드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네. 어떤 걸로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휴가 떠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비행기 타고 여행을 떠날 때 들으면 왠지 신날 것 같은 노래. 제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노래인데요. 네.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요. 아니면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들어도 좀 신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가수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서 와일드선 혹은 윌슨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WILDSON입니다. 네. 윌슨이라고 부를게요. 지금은 윌슨의 I am better off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한 냉장고 광고에도 삽입돼서 유명한 노래입니다. 요즘 날씨 꿉꿉한데 신나는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be,